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 좋으면 괜찮다.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니 믿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바로 그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에 많은 시니어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의 인기인이자 천사로 불리던 한 사람의 미소 뒤에 숨어 있던 거대한 사기판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경로당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늘 그렇듯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살짝 숙여 신발을 정리하고 실내화를 조심스레 신었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의자를 가지런히 맞춥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매일의 무대 같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커피 먼저 내려야지. 박 여사가 혼잣말을 하며 잔을 닦자 따뜻한 커피 향이 금세 퍼졌습니다. 그 향에 이끌리듯 문이 다시 열리고 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 일찍 오셨네. 오늘은 좀 쉬어도 되는데. 박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하루가 기분 좋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늘 단정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후 이 노인과 최 노인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박 여사님이 먼저 와 계시네. 이젠 시계보다 정확해. 그 말에 모두 웃었고 경로당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지난밤 TV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하게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커피를 돌리며 모두의 안부를 챙겼어요. 그녀는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며 꼭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조용히 흔들리는 진주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틈에 그녀는 가방을 열어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가죽 파일 속에는 정리된 서류와 몇 장의 홍보지가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노인 복지 투자 프로그램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살짝 확인하곤 조용히 다시 넣었습니다. 경로당 벽에는 함께 웃는 인생, 함께 사는 행복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문구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여사님, 다음 주 봄나들이 일정표 가져오셨죠? 정 여사가 묻자 박 여사는 가볍게 웃으며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이번엔 우리 버스도 직접 섭외했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세심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기 때문이죠. 그때 최 노인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잠시 박 여사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쪽에 보이는 금빛 봉투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엔 익숙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은 조금씩 기울고 경로당 안은 사람들의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박 여사는 커피 잔을 모두 치운 뒤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가올 무언가를 이미 계산해 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여사는 경로당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인쇄된 안내문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시니어 사회적 기업 투자 설명의 안정적 수익으로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검은 글씨가 깔끔하게 인쇄된 그 종이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살짝 테이프를 붙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 그건 뭐예요? 이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요즘 정부에서 하는 노인 지원 사업이래요. 사회적 기업 투자라고. 그녀는 능숙하게 말하며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매달 이자가 나온대요. 은행보다 훨씬 나아요. 이 노인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금리도 낮은데 그런 게 있긴 하구먼. 그녀는 손끝으로 브로셔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정부 보조금이 붙는 사업이에요. 제가 직접 알아봤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조금씩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커피 타는 사이, 쉬는 시간, 귀가 전 잠깐의 대화 속에 틈틈이 투자 이야기를 흘렸죠. 내 친구도 했는데 벌써 이자 받았대요. 작게라도 시작하면 나중에 요양비 걱정 없대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브로셔 몇 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표지에는 시니어 복지금융 인증기업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죠. 그녀는 회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노인복지공단에서도 인정한 사업이래요. 사실 그 문서엔 실제 기관의 이름이었지만 내용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한결같이 진지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일을 추진하는 듯 보였죠. 우리 나이에는 돈 벌겠다고 욕심내는 것보다 안정적인 게 중요하죠. 그 말에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역시 박 여사님은 뭘 해도 믿음이 가요. 그날 밤, 이 노인은 집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작게 모아둔 퇴직금 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박 여사니까 괜찮겠지. 그는 그 말을 스스로 되뇌이며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며칠 뒤 박 여사는 경로당 문을 열며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첫 투자금 모집이 끝났어요. 이번 달 말이면 첫 이자가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새로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고 진짜로 이 노인의 통장에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박 여사를 찾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말한 대로 됐어요. 이자까지 들어왔네요.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날 이후 경로당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 여사 투자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정 여사는 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투자 모임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박 여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사람들은 안심했고 신뢰는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가방 안을 스쳐 지나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봉투와 함께 또 다른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죠. 좋은 사람은 많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지. 그날 밤 경로당 불이 꺼진 뒤에도 그녀의 전화기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훨씬 빠르게 진행돼요. 다들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 초여름이 되자 경로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침 인사보다 먼저 이번 달 이자는 언제 들어오나를 물었죠. 박 여사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회원별 투자금과 이자, 지급일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정갈했고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이번엔 복지관 쪽에서도 관심이 많대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 여사는 팔짱을 끼며 흐뭇하게 웃었죠. 우리 경로당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실제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박 여사는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직접 만들어가는 공동 성장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이 노인은 두 번째 투자를 시작했고 정 여사는 자신의 동창들에게까지 알렸습니다.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도 안 나오는데 이건 진짜야. 그녀의 말은 지역 단톡방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신규 참여자가 20명을 넘었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작은 금융 사무실처럼 변했습니다. 탁자 위엔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손님을 맞이하듯 사람들을 앉히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친절했고 차분했으며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박 여사님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여전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그는 최근 통장 정리를 하던 중 누군가의 계좌로 돈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입금자 이름은 익숙했지만 계좌 명의가 달랐습니다. 그건 분명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복지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노인복지 투자 사업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까? 짧은 침묵 끝에 돌아온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런 이름의 사업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최 노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엔 작은 브로치를 꽂고 있었죠. 여러분, 이번에 2차 모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 여사는 손뼉을 치며 환영했습니다. 이젠 진짜 제대로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이번엔 더 큰 규모로 복지관에서도 협력해요. 박 여사는 거짓 없이 믿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 밤 경로당 불이 꺼진 뒤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현금 봉투를 세며 차분히 숨을 골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단순한 친절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욕망이 구체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경로당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늘 떠들썩하던 자리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정 여사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듣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자 들어온 날이 지난 지 일주일이 됐다더라. 박 여사님이 요즘은 잘 안 보인다는데? 그 말들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음성만 들렸죠. 처음엔 다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가 봐. 그 연세에 바쁠 일도 많지. 그렇게 서로 위로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 여사는 직접 박 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집 문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문틈으로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에 짐 싣는 거 봤어요. 남자 둘이랑 같이. 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요? 네, 근데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주소도 안 남기고. 그녀는 경로당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갑자기 이사 가셨대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돈은? 내 투자금은? 잠깐만요. 다들 진정하세요. 정 여사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아직 이자 못 받았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몇몇은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 여사는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들고 접수 창구에 섰습니다. 이 사람 박모 여사라고 합니다. 경로당 회원들의 돈을 모았어요. 창구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억 8천쯤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통장 추적이 시작되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계좌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 계좌를 만들어둔 상태였죠. 거래 내역엔 복지, 기부, 투자금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교함에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 게시판에 커다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시니어 대상 투자 사기주의. 그 문구가 붙은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저녁 무렵 노을이 비친 경로당 창문 너머로 텅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박 여사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커피잔은 아직 그대로였죠. 식은 커피의 표면 위로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얼굴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며칠이 지나고 경로당 사람들은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평소엔 활기 넘치던 얼굴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누군가는 통장을 꼭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 여사는 서류철을 품에 안은 채로 접수 창구에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모두 속았어요. 그 여사님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액은 총 1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형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수배 중입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늘 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순간 정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몇 초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한테 커피 타주던 그 손으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 위로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제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3천만 원 보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최 노인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박 여사의 행동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통화, 목요일 오전 입금 확인 같은 패턴입니다. 형사는 그 수첩을 받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경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은 각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군가는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해 옆 사람에게 도와달라 했습니다. 글씨는 잘 안 써지지만 다 잃은 건 확실해요. 그 한마디가 현장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모두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은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만 믿고 병원비 미뤘는데 정 여사는 그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어요. 그 말에도 위로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믿음이 깨진 거예요. 최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죠. 그 시선 끝엔 아직 잡히지 않은 박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며칠 뒤 지역신문 사회면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도심 노인회관, 집단 투자 사기 발생, 수법은 전국적 패턴과 동일. 기사 아래에는 박 여사의 이름 대신 박모 C68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이 기사뿐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밤이 되자 경로당 불빛이 꺼졌습니다. 박 여사가 쓰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의자 위엔 접힌 브로셔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년의 행복, 당신의 미래를 함께합니다. 그 문구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최 노인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복도 끝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야죠. 며칠이 흐르고 사건은 지역 방송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최 노인은 홀로 복지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수첩을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이 어딘가엔 있을 겁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복지관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정 여사가 자원봉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최 선생님, 아직도 그걸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당했어요. 이제 있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그러나 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으면 또 누군가 당합니다. 그게 더 괴롭죠. 그는 정 여사의 책상 위에 놓인 파일 뭉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후원 명단 시니어 행복기금. 그 아래엔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받은 겁니까? 정 여사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주고 갔어요. 복지관 기부 명단이라며. 최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즉시 사무실 컴퓨터를 열고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은행 근무 시절의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죠.
그는 계좌번호 일부를 입력하고 송금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반복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날짜, 그리고 세 지역에서 동시에 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래 메모엔 기부금, 복지사업, 조합비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그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긴급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는 그의 제보를 근거로 계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세 지역의 피해자들이 동시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각 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돈을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행이군요. 며칠 후 방송 뉴스에 자막이 떴습니다. 시니어 복지 사기 전국 확산, 피해액 12억 원. 정 여사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눠준 서류들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종이를 믿고 권유했는데 내가 다 망친 거야. 눈물이 떨어져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최 노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교훈이 남았을 뿐이죠.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눈빛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의 이동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정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최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며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얼굴 뒤에 감춰진 거짓도 결국엔 빛 앞에서 드러나죠. 그날 밤 복지관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남겨진 그 명단 한 장이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며 종이 한 귀퉁이를 들썩였습니다. 그 위엔 박 여사 담당자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었죠. 두 달이 흐른 어느 초가을 오후 부산의 한 찻집에 낯익은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 잔잔한 미소, 그리고 반듯한 걸음걸이. 그녀는 바로 사라졌던 박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주민등록상 이름은 윤미정, 새로운 신분증이 손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홍차를 주문했습니다. 그 앞에는 두 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요, 노인복지재단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녀는 익숙한 말투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노인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었지만 그조차 능숙하게 감췄습니다. 밖에서는 두 남자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사 김 팀장과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손에 오래된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김 팀장은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팀 대기 상태로 전환.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바로 포위한다. 찰나의 긴 침묵이 흐르고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형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후문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차를 세워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이야. 형사들이 동시에 뛰어올랐습니다. 박 여사는 놀란 듯 뒤를 돌아봤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손가방을 꼭 쥔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 팀장이 다가서며 말했다. 박모 여사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원했잖아요. 순간 최 노인의 얼굴에 분노가 비쳤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말을 삼켰습니다. 형사들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쇳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믿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난 그걸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차 안으로 인도되던 그녀의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서류 봉투와 명단, 그리고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압수했습니다. 현금 다발 사이엔 새로 만든 문화후원 모임 전단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같은 일을 벌이려 했던 겁니다. 체포 소식은 곧바로 지역 뉴스에 전파되었습니다. 정 여사와 이 노인은 텔레비전 앞에서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복지 사업을 빙자한 투자 사기, 피해자 80명 이상.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 여사는 손을 덜덜 떨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미소 아직도 똑같네요. 이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있다면 절대 얼굴만 믿지 말란 거겠죠. 그날 밤 최 노인은 경찰서 유리창 앞에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형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았을 겁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비로소 교훈을 얻은 겁니다. 늦었지만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순찰차 불빛이 번쩍였고 골목 저편으로 그녀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의 문이 열리자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엔 묘한 긴장과 분노가 엉켜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얼굴, 그리고 여전한 미소. 그녀는 법정을 둘러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히 사건 개요를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모 씨는 전국 시니어 커뮤니티를 돌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정 여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고 이 노인은 손을 꼭 모았습니다. 최 노인은 조용히 노트를 펼치며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검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복지사업 등의 단어로 신뢰를 조성했고 피해액은 총 1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노인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무릎 위에서 고요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 고의로 사람들을 속이려던 건 아닙니다. 그녀 또한 사업 실패의 피해자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를 철저히 속였어요. 법정의 공기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서를 유지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다시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든 채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원해서 도와드린 겁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건 도움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재판장으로 향했습니다. 피고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정 여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 노인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피해자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박 여사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기이하게 평온했고 어떤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방청석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최 노인은 냉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법정의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녀를 이끌고 문을 나설 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짧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법정 문이 닫히고 조용한 정적이 남았습니다. 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젠 끝났네요. 그러자 최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세대가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법정 밖 복도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형광 조명보다 따뜻한 빛이 사람들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그 미소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그 말은 복도에 잔잔하게 울리며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 전국 주요 언론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시니어 복지 사기단 적발, 주범 박모 씨 징역 7년 선고. 신문 헤드라인이 굵은 글씨로 도배되었고 뉴스마다 그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 숨은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박 여사는 단독 범행이 아닌 전국 네트워크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그 조직은 시니어 커뮤니티와 복지단체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후원연합이라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자금 세탁 통로였습니다. 그녀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신뢰를 쌓고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었죠. 총책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사 김 팀장은 기자들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 회견장 앞에서 최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최 노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저 제 세대가 다시는 속지 않길 바랐을 뿐입니다. 정 여사는 복지관의 피해자 지원 모임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건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아픔을 행동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잃은 신뢰는 다시 세워야죠.
그녀는 매주 모임을 열며 새로운 어르신들에게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잘 알고도 속는 게 우리 약점이었죠. 그 모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본 다른 지역 노인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여자처럼 말하던 사람이 또 왔었죠. 그 증언들이 모이며 경찰은 새로운 피해 사례들을 하나둘 확인했습니다. 결국 전국에서 총 80명이 넘는 피해자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긴급 점검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복지공단은 모든 시니어 투자기부 관련 단체의 자금 흐름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관계형 사기 예방 교육이 신설되었고 시니어 대상 금융보호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 앵커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신뢰와 도덕의 붕괴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최 노인은 지역 방송에 초대되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평생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죠. 하지만 믿음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전국적으로 퍼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공범들도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유사한 수법을 썼고 모두 그녀의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압수된 그녀의 집에서는 수십 건의 가짜 기부 명단과 서류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피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것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군요.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 범죄입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의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늘 앉던 자리,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무심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의자 위 먼지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리 이제 교훈의 자리로 남겠네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붉게 번졌습니다. 최 노인은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세대가 다시 믿음을 배우는 시간. 그의 말에 정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고 공기 속엔 아직도 잔잔한 후회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경로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처음 울려 퍼진 문 여닫는 소리는 낯설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낡은 의자와 벽시계, 그리고 오래된 커피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분노로 얼룩졌던 얼굴들이 이제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깨끗하게 정리된 탁자 위에 새 종이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확인하고 나누는 신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회원들에게 나눠줄 서류를 한 장씩 나누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약속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확인부터 하는 겁니다. 회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노인은 새로 들어온 회원들에게 회계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켜고 단순한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서로의 생활을 돕는 기록입니다. 투명해야 다시 믿을 수 있죠. 그의 말에는 굳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야 진짜 모임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인은 여전히 구석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이 한결 밝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꾼 텃밭에서 가져온 고추와 상추를 봉지에 담아왔습니다. 이건 투자보다 확실한 수익이에요. 손수 키웠으니까요.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경로당 천장에 부딪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 김 형사가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른 어르신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 회원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겠죠.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서는 작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여사가 직접 만든 노인 금융 안전 교육 포스터가 벽에 걸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계약서 확인.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아닙니다. 글씨는 큼직했고 색깔은 밝았습니다. 그 문구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소식이 퍼졌습니다. 박 여사 사건 재현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정 여사와 최 노인이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우린 당했지만 그걸 배움으로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단 한 번이라도 멈춰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강당안은 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무렵 경로당엔 다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새 주전자를 올려놓았고 창밖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 여사는 창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오는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이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을인데요.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잖아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경로당을 채웠습니다. 한쪽 벽에는 여전히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웃으며 커피를 내리던 장면이었죠. 정 여사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린 배웠어요. 신뢰는 증명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미소는 담담했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이제 따뜻함과 경계심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의 모습이었죠. 밖으로 나가며 최 노인은 현관 앞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웃는 인생, 함께 지키는 신뢰. 그는 천천히 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햇살이 손끝에 닿자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 말이 거짓이 아니길. 그의 뒷모습이 길게 늘어지며 경로당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에 찬 공기가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최 노인은 뜨거운 차를 들고 천천히 입김을 불었습니다. 신문 한 켠에는 굵은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니어 금융사기 1년 새 30% 감소, 교육효과 뚜렷.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기쁨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믿음을 이용해 울게 만드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박 여사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신문 보셨어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 모범 사례로 뽑혔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밝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구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제 역할을 한 거죠.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이라뇨. 최 선생님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단지 늦게 배운 것뿐이에요. 그게 부끄럽지만은 않아요. 둘은 경로당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길가의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바닥을 덮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고 서로의 말 한마디에도 신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이 맞이했습니다. 그 향기는 이제 따뜻함보다 안심에 가까운 냄새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회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노인 재정 교육 정기 프로그램 신뢰는 확인해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확인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최 노인에게는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도 배운다는 게 뭔지 알게 됐네요. 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할 때 마셔요. 요즘은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래요. 그는 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경로당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습니다. 잠시 후 정 여사가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커피를 내리며 웃고 있는 장면이었죠.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소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경계이자 교훈,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끝났지만 당신이 남긴 교훈은 우리 곁에 남았어요. 그는 천천히 불을 끄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경로당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엔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커피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 위로 노을빛이 스며들어 작은 반짝임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스치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사진 속 박 여사의 미소가 빛을 받았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거짓의 얼굴이 아니라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삭였습니다. 우린 결국 이겼습니다. 신뢰를 되찾았으니까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경로당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남은 건 고요한 어둠 속 한 장의 사진과 차분한 커피 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처럼 그의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우리 곁에 남았다.